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풀어줄게요. 우선 추정해서 그러면 요즘 문제가 요즘 문제 15번 같이 풀었던 것 같고 16번을 같이 푼 것 같고 17번은 안 푼 것 같고 아니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확률에 여러 가지 확률? 여러 가지 확률 뭐? 최고 여러 가지 확률? 잠깐만 아씨 그럼 내 생각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또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버리잖아. 어차피 시간 될 거니까 이거 몇 개만 보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게요. 몇 개 안 돼. 지금 풀어줄 만한 것들이 요즘 걸로 따져서는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만 보고 넘어갑시다. 우선은 그래 17번 요즘 문제니까 한번 보고 이거 풀어주셨니? 아니요. 네 풀어줬으니까 한번 보고요. 덥지 또? 진짜? 저기 추운 친구 지금 잠깐 켜던데? 괜찮아? 그래 이따 또 추우면 얘기하세요. 17번 같이 해봅시다. 17번은 주머니 안에 1, 2, 3, 4, 5, 6 카드 이렇게 주머니 카드가 있다. 그리고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복원 추출이죠. 그래서 4번 반복을 합니다. 3회. 그래서 4개의 수의 평균을 지금 4분의 11이 될 확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4번 뽑은 거를 x1, x2, x3, x4 이거는 사실상 통계지만 확률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4개 합을 4로 나눈 게 얘가 되기 때문에 4개 합이 11이 되는 지금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 2, 3, 4, 5, 6까지 있는데 1, 2, 3, 4, 5, 6 4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11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게 되게 많잖아. 그치? 많죠. 그러면 우선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순서를 생각하는 거니까 x1, x2, x3, x4가 다르면 다른 경우의 수야.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이제 그 경우를 구하는데 이거를 그냥 직접 세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중복 조합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겠죠. 중복 조합이. 우선은 x1과 x2와 x3와 x4가 당연히 지금 현재 1부터 6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복 조합을 쓰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치환을 해서 이렇게 1을 빼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1을 뺀 거를 라지로 바꿨어. 헷갈리지 마세요. x2, x3, x4 그러면 4를 빼줬으니까 얘가 7로 바뀝니다. 물론 x1, x2, x3, x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선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 4, h, 7을 구한 다음에 안 되는 경우를 빼주셔야 되겠죠.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그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6이 들어가거나 7이 들어가는 경우. 그죠? 그러면 어떤 하나가 7이 되는 경우는 0007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빼주시고 그 다음 6이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6 하나랑 1, 6, 1, 0, 0 이 조합밖에 없거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당연히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 12가지. 그럼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그러면 지금 4H7, 10C, 3 이렇게 되겠죠. 10C, 3 이게 계산은 몇이야? 똑똑한 사람. 계산은 잘 못하지. 이렇게 해서 얘가 100,
20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120 마이너스 16에서 104까지 이렇게 104가지가 나왔어. 그죠? 104가지가 우선 됐고.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104가지야. 근데 한 번 뽑을 때마다 확률은 어떤 수가 나오는지 관계없이 6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대집분의 104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구하면 됩니다. 이게 162분의 약분하면 162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금 이제 요즘 문제. 근데 여기 보면 다 너무 오래됐어 문제들이. 왜 요즘 문제 없어? 이런 진짜 별로네. 아 여기 뭐 있다. 아 이거 3점짜리인데. 진짜 너무 없네. 통계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 추정 부분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문제들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4점짜리로 많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아쉽지만 진짜 너무 없는데 그러면 너무 풀 게 없는데 그냥 그럼 옛날 문제라도 4점짜리 하나씩 그냥 한 페이지 하나씩만 볼게요. 지금 17번 풀었죠? 20번 봅시다. 20번. 20번 볼게요. 지금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X가 3.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했더니 1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추출을 했죠. n이 25가 되는 지금 출생 시 몸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이때 x바 얘가 3.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여기 표를 보고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조건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표본 평균이 아니고 모평균 그 x,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모평균이 3.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3.4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걸 z로 바꿨을 때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 m이 3.4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확률 변수가 x고 얘는 확률 변수가 z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z로 따졌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z에 대한 평균은 0이야. 마이너스 1을 0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이야. 근데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더했던 1이야. 그러면 얘를 z로 바꿨을 때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뀌었어. 그러면 한마디로 얘가 1이 되고 얘가 이 넓이랑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더해서 1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z로 바꿨을 때 얘를 z로 바꾸면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z로 바꿨어. 그래서 3.9에서 마이너스 3.4를 한 다음에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줘야 이게 바로 얘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이 되기 위해선 표준 편차가 2분의 1, 0.5, 뭐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 이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확률 변수가 x 바로 표본 평균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는 x 바 빼기 m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5 빼기 3.4 그리고 5분의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게 이제 z가 되는 거죠. 얘는 10분의 1, 얘가 10분의 1이죠. 그 다음 얘는 0.15, 0.15죠. 0.15를 0.15를 10분의 1, 0.1로 나누면은 이게 1.5죠. 1.5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이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표를 보시고 1.5에 대해서 0에서부터 1.5까지 0.4332니까 0.5에서 1을 빼면 0.00668 0.0668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확률 변수가 무엇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58페이지, 259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이 문장들을 확률 변수 x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뭐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푸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그냥 주는 점수 이런 것들을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260페이지 여기도 이제 사전처리가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수능 문제를 보는 게 낫겠죠. 수능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0번 봅시다. 수능 문제. 옛날 수능 문제. 그냥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제품의 길이 x가 길이입니다. 길이. 근데 평균 m 이거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현을 그냥 정규분포로 표현하면 돼요. 네.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m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m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413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을 했어요. 또. 그래서 16개를 뽑았어. n이 16. 근데 이거의 표본 평균 즉 x바 얘가 표본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 요거를 이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표를 보고 그럼 이것도 뭐 그게 또 특별한 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얘를 이제 표현을 바꿔주자. 어차피 z라는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 표준 정규분포로. 그래서 z m에서 m 빼면 0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a에서 m을 뺀 다음에 4로 나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뭘 알아? Z1에서 0.3413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표를 보고 0.3413 벌써 Z가 1이라고 나오죠? 얘가 1입니다. 얘가 1이에요. 1. 그래서 A-M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우리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우리가 Z로 바꿔야 되는데 X바에 대해서는 모평균하고 똑같죠. 평균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뀐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를 Z로 바꿔. 그리고 A-2에서 M을 빼.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얘가 4분의 시그마 4 이렇게 바뀝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그냥
그래서 4분의 4는 1이고 여기 a-m a-m이 4잖아. 그래서 결국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끝이야.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된다. 됐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0.0228. 별로 안 어렵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워서 안 나오는 거다, 이거. 그죠? 그 다음 또 다음 장 넘겨가지고 수능 문제 뭐 없나? 3점짜리 중에 수능 문제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네. 너무 없다. 진짜 없네. 아니야, 있을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도 할래. 53번 봅시다. 53번 혹시 풀어주셨니? 53번 하나만 보고 이제 더 풀 것도 없어. 별로 풀 게 없어요. 한두 문제밖에 없는데 풀하는 게.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53번 봅시다. 53번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가 있는데 지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석류의 무게를 만약에 이렇게 라지 x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농가에서 생산한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 n이 64랍니다. 64. 지금 이 64에 대해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을 거기서는 x바, 스몰 x라고 이렇게 표현됐죠. 근데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이번에는 99%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m 모평균의 지금 구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C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C의 값을 구하는 거야. 너무 그렇다. 너무 쉽죠, 그죠? C가 뭐야? 얘는 우리가 K는 우리가 신뢰도 99%, 95%에 대해서 그 Z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C야. 근데 99%에 대해서 거기 그냥 밑에 사실 보시면 Z가 1.96, 뭐 2.58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99%에 대해서는 0.495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Z 값이 2.5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K가 2.58 그리고 여기 64 그리고 시그마 40 이게 C다. 시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게 끝이야. 이게 12점. 이거 그만해. 이거 그만해. 됐어요.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확률 변수가 뭔지 체크하고 뭐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 이런 문제들이 다 혼합되어 있고 여러분 이제 변수만 잘 따져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언급했던 부분 여러 가지 확률에서 고난도 문제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문전 제시가 있어요. 사실상 시간이 한 30분 좀 넘게 남는데 그래 봅시다. 봅시다. 그래요. 여러 가지 확률 앞부분이죠. 자습은 무슨 자습이야? 너네 자습 시간 되면 공부 안 해. 내가 85% 확신한다. 자습하면 너네 아마 졸다가 한 두 문제 보다가 아씨 어려워 다음 거 보고 어려워 이럴 거야. 무슨 너네 자습하면 진짜 자습 시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습은 독서실 가서 해야 돼. 독서실 여기. 그래서 서해 한두 문제만 나온다. 그리고 자습 시간 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알았어.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 전쪽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조건부 확률 좀 볼까요?
조건부 확률을 볼래요?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확률을 볼까요? 너무 되지는 않지만. 둘다 다른데. 어? 둘 다. 아니 지금 둘 다 풀 시간이 없잖아요. 네, 둘 다 비슷해서. 아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그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몇 개 본 적이 없나요? 없나? 아예 본 적이 없나? 여러 가지 확률도 본 적이 없네. 아예? 한두 문제라도 보지 않았나? 네. 안 봤어요.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더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 가지 확률로 앞부분 그냥 생 확률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약간 요즘 문제를 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선생님 지금 어느 페이지 얘기하고 있냐면 120,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거기 그래도 뭐 10 몇 년도, 20 몇 년도 문제가 두 개 봅시다 그냥. 너무 어려워도 재미없잖아요. 114번하고 116번 이렇게 두 개 볼까요? 이거 그래도 할 만할 겁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114번 이런 거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원이 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확통 보면 여러분 고난도 문제가 개수가 되게 적죠?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소수투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적습니다. 113 볼게요. 지금 A는 0,4 그다음 B는 0,-4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M하고의 순서대로 이때 C라는 점이 M 코사인 3분의 M 파이 콤마 M 사인 3분의 M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보다 작을 확률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우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게 문제가 막 복잡하게 꼬여 있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A가 0,4야. 그리고 B는 0,-4야. 이렇게 생겼어. 근데 C가 지금 X좌표, Y좌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는데 문제는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AB가 지금 이거 보시면 Y축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의미가 없어. 얘는 의미가 없고 여기 C가 있으면 우리가 높이가 지금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8. 그리고 이 길이는 지금 얘죠. 물론 이거의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걔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절대값 m 코사인 3분의 n 파이 얘가 넓이야 12보다 작을 확률을 이제 구하면 된다. 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값 m 코사인 3분의 n 파이 가 얘가 3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 뭐 절대값을 풀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보세요. 이거는 그냥 세는 걸 잘 세냐 뭐 이런 얘기야. 세는 걸 잘 셀 수 있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코사인 3분의 n파이는 아무리 커봤자 1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더 많죠. 예를 들어서 m이 뭐 1이거나 2거나 하면은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족 안 하는 거를 구하는 게 더 금방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m이 0이면 성립하는 게 없죠. 0이 안 되죠. 이거 주사위니까. m이 1이어도 성립하는 게 없죠. m이 1이어도. m이 2여도 성립하는 게 없죠.
m이 3이면 성립하는 게 있죠. 그냥 세는 거야. m이 3이야. 지금 반대 구하는 거야. 반대. m이 3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m이 3이면 n 값이 이거 보시면은 뭐가 되면 돼? 얘가 3이야. 그럼 얘가 크거나 같으려면 n 값이 당연히 코사인 3분의 n 파이가 절대값이 1이 되면 되거든. 1이 될수록 1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1이 되는 거는 지금 여기 코사인 지금 3분의 3파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주사위니까 6도 가능하겠죠? 6이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찾았어.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찾아. 근데 3 찾아야 되고 4 찾아야 되고 그냥 구하는 게 더 적나? 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합시다. 그럼 n이 4야. 그죠? 그럼 코사인 3분의 n파이의 절대값이 지금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분의 3.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n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입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2분의 루트 3이 얘보다 큽니까? 그것도 헷갈리죠? 2분의 루트 3. 지금 이거랑 이거 어떤 게 크죠? 2분의 루트 3이 더 크나요? 그죠? 2분의 루트 3이 크죠? 그럼 1 가능하죠? 그러면 3분의 2 파이는 잠깐만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아니잖아. 잘못했어. 지금 n이 1일 때 다시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잖아. 2분의 1이잖아. 성립 안 한다고. 1 성립 안 해요. 2가 마이너스 뭐야? 2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성립 안 하죠. 그럼 3 성립하고 그 다음 지금 어떻게 돼요? 4 성립하니까 안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해요. 맞죠? 5 성립 안 해요. 이것도 이 두 개만 성립한다. 그죠? 그죠? m이 지금 4일 때 지금 한 거야. m이 5일 때 봐봐. 얘가 5가 되면 5분의 3이 되거든? 그죠? 그럼 이것도 지금 어차피 똑같잖아. 얘가 지금 n이 1이거나 2거나 했을 때 다 그 값이 절대값을 따지면 2분의 1이 돼. 2분의 1이 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립하는 거는 n이 36밖에 없어요. 그죠? 36밖에 없지. 그죠? 36밖에 없어. 그럼 m이 6일 때는 좀 다르지. m이 6일 때는 코사인 3분의 n파이가 얘가 지금 뭐가 돼?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아까 n이 1이거나 2거나 절대값은 어차피 다 2분의 1 형태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n이 다 되는 거지. 1, 2, 3, 4, 5, 4, 5, 6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오늘 문제 개수를 셌습니다. 그럼 결국 개수 세 가지고 이제 세면 돼. 이거 지금 얘 두 개, 4일 때도 두 개, 5일 때도 두 개, 6일 때 6개. 그러면 지금 총 개수가 1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12개. 12개. 근데 반대니까 지금 반대되는 경우는 24가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36분의 24,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건 뭐 체크한 겁니다. 체크했다. 그 다음에 116번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리고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을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5번 시행합니다. 5번. 5번을 시행해서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6의 배수 5번 곱해가지고 6의 배수. 근데 이거 보시면요 6의 배수는 2라는 인수랑 3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1하고 2하고 3 세 개의 숫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생각했을 때 1이 모두 나오면 당연히 6의 배수가 안 되겠죠. 그리고 뭐 2가 뭐 하나 있고 2가 뭐 6개가 모두 나와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좋을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나을까요? 6의 배수가 나오는 걸 구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 6의 곱이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 6의 배수가 안 되려면 2라는 인수랑 3이라는 인수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과 2가 계속 번갈아 나오는 경우 맞지? 그 다음에 1과 3이 번갈아 나오는 경우. 근데 2하고 3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6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1과 이거 봅시다. 1과 2가 번갈아간다. 그러면 5번 했잖아. 그럼 2의 5제곱이 되겠지. 2의 5제곱 맞지? 2의 5제곱. 그 다음에 1과 3이 이제 뽑히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는 당연히 2의 5제곱이 되겠지. 벌써 겹치는 게 있나요? 없나요? 겹치는 거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두 1이 나오는 경우는 겹치는 거죠. 그래서 빼기 1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것 말고 겹치는 거 있나요? 없죠. 2, 3이 등장하면 무조건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얘가 됐죠? 32, 32, 63, 63 잘했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5제곱 중에서 3의 5제곱 빼기 63 6번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243? 맞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여사건이 이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래서 27분의 2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경우의 수는 여러분 얕잡아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경우의 수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틀린 걸 몰라 하더라고. 그게 문제야 그게. 나는 제대로 푼 것 같아. 근데 생각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틀릴 수 있거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 검토를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 그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생각을 어느 정도 할 때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아무리 쉬운 문제. 그래서 확통 보면 가끔 막 3점짜리 막 2점짜리 이런 거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동률 중에서 최근한다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요즘 193번을 같이 안 풀었죠? 동전 193, 지금 179로 다시 오는 거였어요.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마지막 시간이라 그냥 좀 몇 개 풀어주냐고. 193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다고? 네, 알겠어요. 그거 한번 같이 봅시다. 동전 문제. 조금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 문제 많지가 않네요. 이거 몇 개 풀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딱 두 문제만 풀고 선생님 자습 시간 줄게요. 어때요? 두 문제 풀고 괜찮죠? (193번) 지금 현재 탁자 위에 놓인 4개 동전에 대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4개 동전 중 임의로 1개 동전을 택해서 한 번 뒤집는다. 지금 처음 3개의 동전은 앞면 학이 앞면이냐? 이거 맨날 학이 앞면이야? 500이 적혀있는 게 앞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죠? 앞면 뒷면이 정해져 있어. 아, 실제로? 앞면 그러니까 동전 자체에 원래 앞면 뒷면 정해져 있어? 있냐고. 아니 그런 건 없지 않아요? 그냥 몰라요 나도.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냥 뭐 독수리 쪽, 사람 쪽 그런 거 있잖아.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위에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5번 반복을 했어. 5번 반복을 했는데 지금 4개가 모두 같은 면을 보이도록 놓였을 때 모두 앞면. 뭐죠? 5번을 씌우는 거야. 근데 규칙이 뭐냐면 뭐 4개 중에 하나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냥 뒤집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우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4개, 5번을 시행해서 4개가 모두 같은 면이 되는 경우. 근데 그게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모두 뒷면이 되는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 모두 앞, 모두 뒷면 중에서 분자는 모두 앞. 이거 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모두 같은 면이 될 것이냐. 뭐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5번을 시행해. 근데 우리가 요 뒷면, 그러니까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는 얘가 앞면이 되어야 되는 거고 모두 뒷면이 되려면 얘가 다 뒷면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걸 다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선 이거야. 지금 이거랑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모두 뒷면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모두 D가 되기 위해서 얘가 뒤.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한번 뒤집어지기는 해야 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5번 시행을 하죠. 5번 시행을 했을 때 당연히 2번이 남았단 말이야. 지금 얘는 한 번씩은 뒤집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어도 뒤집어진 형태니까. 그럼 2번이 남았어. 그럼 2번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똑같은 거를 뒤집고 또 뒤집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횟수가 3회, 1회, 지금 빵회 이런 식으로 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뒤는 동등한 입장이죠. 그 다음에 얘가 1회 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위, 아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모두 뒷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당연히 우리가 4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5번을 만약에 경우의 수를 따지면 4분의 1의 5제곱, 그러니까 분모를 4의 5제곱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분모를 4의 5제곱이라고 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까지 순서를 생각해야 돼. 순서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런 순서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한마디로 첫 번째를 3번 해야 되고 두 번째를 한 번 해야 되고 세 번째를 한 번 해야 된다.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잖아. 이 경우의 수를. 그치?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지금 4개를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해봐. 4개를 배열하는데 3, 1, 1, 0 이렇게 배열되는 거는 우선 당연히 총 개수가 지금 이거를 개수를 6개라고 보면 돼. 5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 1, 1, 0을 배열하는 거 맞냐? 맞지? 그냥 3, 1, 1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어? 얘가 3, 1, 1도 되지만 1, 3, 1도 되고 그 다음에 1, 1, 3도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1, 1, 1, 2를 배열하는 경우 얘는 지금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 이거 뭐 한 거야? 이건 모두 뒷면이 되는 확률을 본 거야. 모두 뒷면. 이건 모두 D. 모두 D. 이제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를 따져봐야지. 모두 앞면이 되는 거는 여기다 써야지. 그럼 모두 앞면이 된다. 그럼 우선은 모두 앞면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한 번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한 번은. 그러면 한 번이 있으면 이제 4번이 남았어. 4번이 남았어. 근데 4번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4번 다 들어가도 되고 2번 나눠도 되고 또 2번 나눠도 되고 뭐 2번 또 이렇게 나누면 돼. 그래서 4개 다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이제 현재 봐봐. 앞 뒤가 있어. 근데 방금 전에 얘가 한 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둘로 쪼개지는 거와 그 다음 4를 모두 가져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맞지? 이 4가 모두 가져가는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도 되죠. 이런 경우도 되죠.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또 구해야 된다. 그리고 둘 나눠 갖는 경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금 4를 몰빵하는 경우 4의 5제곱.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 경우일 수 있죠. 얘는 5팩 그냥 얘는 이거 아까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5팩 나누기 2팩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았네요. 이거 맞았어요. 그 다음 요거 다시 이렇게 가봅시다. 이거는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죠.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얘가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플러스 얘는 한 가지잖아. 이상하네.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팩? 이거 맞나? 나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이거 맞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이거? 첫 번째 앞면이 4번 나오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빵이 나오고 그 다음 맨 뒤에가 한 번 나와야 돼. 근데 그게 5팩 나누기 4팩 아닙니까? 5팩 나누기 4팩 아니야? 그죠? 어차피 얘는 나오지 않는 거잖아. 잘못된 것 같은데 맞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다시 무슨 소리냐면 0이 된 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중복된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얘기할게요. 봐봐. 3, 1, 1.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A라고 하면 A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하나 그 다음 C 하나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안 나오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배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경우의 수가 요거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 나누기 3팩이야.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봐봐. 얘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2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5팩 나누기 2팩.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이제 이게 제대로 잡았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열로 옵니다. 얘는 A가 4개, B, C, D, D가 하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거를 배열하는 거는 5팩 나누기 4팩이에요. 4팩. 4팩입니다. 이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 요거는 0005야. 그러면 한마디로 D가 모두 나오는 경우니까 이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 가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봐봐 000 우선 1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2를 나눠 갖는 거야. 그럼 2를 나눠 갖는 경우는 이렇게 2를 나눠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를 나눠 갖는 경우는 이렇게 2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A 2개, B 2개, C, D 이렇게 요거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배열하면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는 2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다음 플러스 요거는 지금 5개를 배열하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의 수도 3가지가 있겠죠. 2가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가지. 지금 이게 뭐다? 이게 모두 앞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4의 5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분모는 이 두 개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분자는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답이 내가 32분의 17 이렇게 나온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32분의 17 이거 계산했을 때 32분의 17이 나오는지 확인은 해 보십시오. 자습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이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이 애매하거든요. 그냥 더 안 풀고 마무리 발언하고 좀 일찍 끝냅시다. 괜찮아요? 그래요. 볼게요.